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케인 이적설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이게 첼시도 좀 링크가 나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 맨유, 거기다 타리그까지 지금 케인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빅클럽, 공격수를 원하는 빅클럽 쪽에서는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케인이라는 선수가 워낙에 좋은 선수잖아요. 뭐 레반도브스키, 홀란드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홀란드도 케인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케인을 원하는 팀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해리 케인의 상황입니다. 디 애슬레틱을 보면 무리뉴 감독에게 유일하게 충성을 했던,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리뉴 감독 말을 따랐던 선수 중에 하나라고 케인을 지목했는데요. 그만큼 무리뉴 감독이 떠나면서, 포체티노도 떠나면서 이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좀 식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슈퍼리그 파동에 구장 신축을 하면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토트넘 상황에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케인, 그런 식으로 이적설이 조금씩 나고 있고요. 그러나 물론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그리고 레비 회장은 2,700억이 넘는 돈, 2,700억이 넘는 돈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안 판다는 얘기죠. 2,700억 살만한 팀이 네이마르와 파리 생제르맹 건이 있었으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한 번 더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2,700억을 지불하고 케인을 지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 판다고 보시는 게 이제 토트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은 팔아야 되지만 토트넘은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볼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맨체스터도 카바니가 재계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녹화에 들어왔습니다. 1년 오피셜이 떴는데, 카바니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마샬, 그린우드, 레시포드, 최전방에 좀 그렇다 할 선수, 최전방에 좀 세워볼 만한 선수, 그런 선수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도 되는 급의 팀이 카바니는 아무래도 서브, 그러니까 지루나 요런 포지션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맨체스터 시티의 아구에로, 첼시의 지루, 요런 과로 가져야 되는데 카바니가 거의 주전처럼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을 좀 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2,700억이면 그냥 3,000억이라고 볼게요. 3,000억을 지불할 만큼의 돈이 있진 않겠죠. 그러나 1,500억 이상, 실제로 한 1,400억 정도는 거론이 되고 있어요. 1,400억 정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케인을 한 1,400억, 1,500억, 1,600억 선에서 좀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게 성사만 된다면 안 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월클 공격수에 도움도 1이고 골도 1인데 안 원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도 당연히 동의할 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 1,500억 정도면 사려고 들 거기 때문에 아마 리그에서 가능성 있는 클럽들을 뽑아보라 그러면 가장 상단에 놓일 수도 있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력합니다. 왜? 금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가 실제로 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아구에로가 이탈을 했고, 제주스는 뭔가 아구에로급의 아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아구에로는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계속 잘했어요. 근데 제주스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기대에 비해. 그렇다 보니까 월클 공격수를 하나 영입하는데 케인이다. 리그 적응 필요 없고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한다. 펩 가르디올라가 너무 좋아할 만한 선수죠. 실제로 가장 많이 돈을 쓸 수 있는 클럽,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모든 클럽을 통틀어서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클럽일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결국에는 이제 음바페도 끌어안았고 네이마르도 끌어안으면서 더 이상 케인에게 그만큼의 금액을 쓰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클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가능하고, 일단 우승에 가깝다. 만약에 케인이 우승을 열망해서 나가는 거라 그러면 실제 자신이 맞대응해갖고 리그컵을 뺏기기도 했고, 사실 리그 우승이나 뭐 챔피언스 리그, 실제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리그컵이나 우승이나 챔피언스 리그나 너무 많은 트로피를 쓸어 담을 수 있는 클럽이니까 케인이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그컵을 원해서 떠난다면요. 게다가 인디펜던스의 기사를 보면 펩 가르디올라가 실제로 요청을 했다. 케인 좀 사달라. 나는 최전방에 케인을 원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도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다음은 첼시인데요. 사실 이거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모드리치 건을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모드리치라는 그 사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첼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보다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클럽은 아닙니다. 지난 이적 시장 때 첼시가 거의 진두지휘했잖아요. 막 이적설을 막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했지만
이제 맨체스터 시티하고 맨유가 각을 잡고 첼시하고 금액 경쟁에 들어간다 그러면 첼시는 금액 경쟁에서 밀릴 거예요. 왜냐면 중원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이 센터백 얘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센터백 보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첼시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 경쟁에서 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저는 왜 링크가 나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로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마운트를 토트넘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다면 우리는 결사반대할 거거든요. 그게 금액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할지언정 첼시가 지금 토트넘으로 마운트를 보내는 느낌일 거예요. 케인을 보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사되기가 어렵다라는 거. 라이벌 클럽으로 딱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첼시만 원한다면 진짜 모르겠지만 첼시만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첼시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성을 조금 보자 그러면 일단 투엘 체제가 들어오면서 되게 매력적인 팀으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우승권에도 많이 가까워졌죠. 2개 대회에서 결승에 가 있고 여차하면 우승을 2개나 딸 수 있는 클럽이 됐기 때문에 케인이 안 원한 이유까지는 없어요. 케인 입장으로서는. 그러나 케인이 첼시로 이적했을 때 본인이 겪어야 되는 여파, 그리고 팀이 겪어야 되는 여파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케인은 첼시로 오지 않을 것이다. 무슨 공격수의 무덤이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케인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서도 첼시로 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타리그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타리그가 가장 현실성이 있죠. 왜냐면 경쟁팀으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는 레알, 바르샤, 파리 생제르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게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다 공격수가 필요한 클럽이에요. 거기다가 1000억이 됐든 1500억이 됐든 이제 해외로 보내면 가격을 떨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은 공격수에 지불할 수 있는 클럽들이기도 해요. 실제로 뭐 레알 마드리드는 기존 자원들 좀 정리해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바르샤도 마찬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은 그냥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클럽이고요. 게다가 이 클럽들이 우승권에 멀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리그 우승은 뭐 파리 생제르맹 거의 따놓은 당상이고 바르샤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아직도 경쟁 중이고 챔스에서 레알은 4강을 갔고 파리도 4강을 갔고 바르셀로나도 이제 보강만 잘한다 그러면 8강,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케인이 우승을 원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클럽이에요.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한 가지 더 엮어보자면 포체티노가 있다라는 거. 어찌됐든 케인이 최전성기를 보냈던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조금 케인과 파리 생제르맹이 엮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일단 첼시는 어렵다고 봐요. 너무 좋죠. 온다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적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올 시즌은 이적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딱 들어가면 21, 22 시즌은 이적을 안 하고 조금 토트넘의 행보라든지 향후 자기가 좀 이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토트넘이 그래도 한두 트로피 정도는 딸 수 있겠다. 감독도 잘 구했고 투엘처럼 감독도 잘 구했고 팀도 조금씩 이제 개편을 하는 것 같고 그럼 남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랬고 한 시즌 정도는 더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계약 기간이 2024년이니까 조금 케인이 지켜보기에는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년이면 이제 30이잖아요. 이제 93년생. 우리 나이로 30. 그리고 저기 나이로 해도 이제는 전성기, 초전성기에 달리는 나이와 넘어갈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30을 앞두고 있는 이 공격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다. 괜히 타리그로 가는 거. 레비 회장은 무조건 타리그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타리그로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아자르가 있고 쿠티뉴가 있고 EPL을 씹어먹다시피 하던 선수들도 가갖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베일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그 사례들보다 더 가까운 사례들이 쿠티뉴와 아자르의 실패잖아요. 케인은 그런 사례들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케인 이적설은 아직까지는 어느 팀도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로 이적한다면 너무 좋기는 하겠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토트넘의 한 시즌 정도는 잔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케인이 오면 최전방에 케인, 베르너, 마운트야?